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시장이 최근에 진짜 어수선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HLB를 투자하시면서 혹은 제약바이오 섹터를 투자하시면서 꼭 공식처럼 알고 계셔야 될 만한 몇 가지 공지사항을 한번 전달을 좀 드릴 거고요. 뭐 오늘 장중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지금 알테오젠이에요. 근데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오늘 뭐 거의 마이너스 20%대까지 하방으로 VI 2번 걸리면서 뚝뚝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또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를 타고서 동반하면서 상승으로 또 전환을 했다가 결국에 종가는 마이너스 1.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분봉상으로만 놓고 봐도 오늘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썩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풀어드리긴 할 건데 이 특허권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특허에 대한 뭐 소송 어쩌고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는 또 찌라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러한 내용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이렇게 건드릴 정도면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금 체력이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장대 양봉, 이때가 대략적으로 7%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던 때잖아요. 7%의 상승이 삼성전자에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가종합지수는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비정상적이에요. 이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최소 15%는 되는데 15%의 비중에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 7%나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이다? 이게 사실 정상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뭘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10조 원 정도 이슈가 발생하면서 급등을 보였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2차 전지는 또 IRA 폐지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손본다라는 로이터 통신. 로이터는 또 뭐가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에서 단독 기사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토리가 나름 존재는 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패대기를 치거나 이렇게 급등락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금감원에서 조사가 무조건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조사를 해도 부족한 판국에 금감원은 뭐 가만히 있긴 있지만 어쨌든 외사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있고 사실 뭐 삼성전자나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시가총액 규모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뭐 특정 소수의 개인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 세력이라는 주체들 그 세력이라는 존재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조금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래서 시장에 어쨌든 이런 외국계 자금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그 큰 주체들 메이저 주체들이 지금 어딘가 단단히 뿌리 나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체력이 약한 틈을 타서 굉장히 들쑤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기업의 본질에만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최근에 HLB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시세가 좀 양호하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바짝 최근 며칠 동안에는 시세가 그래도 좀 양호합니다. 근데 그 앞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 올라갈 때 HLB는 못 따라갔잖아요. 근데 HLB는 지금 개별적으로 따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대 양봉을 뽑아냈던 게 어떤 이슈였습니까? 비모를 통과했다라고 했잖아요. 클리어 깔끔하게 통과했습니다. 아무런 지적사항 없이 합격. 그쵸? 자, 그렇게 됐고 남은 건 이제 CMC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HLB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HLB도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3위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총 3위의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비모가 됐든 CMC가 됐든 최근에 5월달에 받았던 CRL을 정상적으로 잘 이행을 해서 각각 하나씩 클리어를 깔끔하게 해서 FDA 심사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아무 이슈가 없다라고 해도 다른 항목들까지 같이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FDA 최종 결과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전에 FDA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완 요구를 받았는데 뭘 보완하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였던 거고 그 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깔끔하게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CMC에서만 특이사항이 없다면 그리고 CMC는 사실상 항서제약이 이미 베테랑이잖아요. 그렇죠? 항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FDA를 수차례 통과한 글로벌 빅파마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CMC 전문 인력들을 아예 배치를 해서 이미 5월 달부터 준비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무난하게 통과할 거로 보고 있고 회사 측에서도 FDA하고 미팅을 했을 때 마이너한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별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약물 자체나 임상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전혀 아니었고 제조 공정, 생산 라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보완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사실 비모였는데 비모는 잘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HLB는 FDA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현재까지는. 물론 까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또 악재가 터질지는 모르는데 아니 맞잖아요. 스토리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고 여러분들도 HLB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5월 달에 이렇게 한가 두 방 맞으면서 나타났던 이 시세가 있죠. 정확히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고 FDA 승인에 대한 가능성을 저는 좀 더 높여주는 과정이지 않았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FDA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되게 다양한 항목들 중에 뭐가 잘 나왔고 뭐가 안 나왔는지 우리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딱 두 가지 말씀드린 비모와 CMC 두 가지만 딱 추려줬잖아요.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보완을 해라. 근데 보완했잖아. 하나는 보완했잖아요. 그쵸? 다른 하나는 공정 문제잖아. 그 대상이 캄렐리즈 항서의 문제고 전문 인력들 다 배치해서 했다고 했고 회사에서도 마이너한 이슈라고 했고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인데 이 내용에 대한 키워드만 보시더라도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씩 차근차근 착착착착 해결을 잘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임상이나 약물의 문제가 있었으면 이미 지난 CRL을 받았을 때 임상에 대한 지적을 받았겠죠. 혹은 데이터에 대한 지적을 받는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 CMC, 비모 딱 짚어줬고 하나씩 해결 다 했고 그럼 뭐야 승인이지 뭐.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으로 사실 투자하고 있어요. 저도 HLB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주변에 많은 그 헛소리하는 사람들 제가 최근 영상마다 계속 뭐라고 했죠? 그런 거 듣지 말라고. 제가 논리적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그거예요. 수능에서 1등급 맞으려면 뭐 A 과목 뭐 몇 점 받아야 되고 B 과목 몇 점 받아야 되고 근데 1등급이 안 나왔어. 그래서 재수할 거야. 서울대 못 가. 그럼 왜 못 가? 뭐 때문에 잘못됐냐고. C 과목을 망쳤대. 그럼 C 과목에 대해서 1년 동안 다시 공부하고 준비해서 ABC 과목 다 준비해서 잘 맞아서 수능 1등급 받고 서울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중간에 재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 고생은 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 다 됐으면 성적 잘 나왔으면 그럼 서울대 가는 거지 뭐. 그쵸?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물론 뭐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AB 과목 작년에 잘해놓고 올해 갑자기 이걸 망쳐서 오히려 또 얘가 됐는데 얘가 안 돼가지고 서울대 못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도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제약바이오는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 방어주라는 것은요 경기가 민감하게 움직일 때 경기의 사이클에 있어서 경기가 호황이고 경기가 불황이고 이런 경기의 호황과 불황을 그대로 때려맞는 그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그런 산업이 아니다. 여러분들 아프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암에 걸리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뭐 경기 흐름에 따라 가지고 뭐 약을 선택하고 할 거예요? 물론 내 재정 상태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프고 목숨이 위태위태면 가장 좋은 걸로 치료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둘째 문제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경기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타지는 않는다. 경기 방어주의 성향이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수출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는 경기 민감주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산업상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일 때는 경기 방어주가 약세를 보일 것이고 반대로 경기 민감주들이 빠져버리면 경기 방어주가 강하겠죠. 왜? 돈이라는 거는 돌고 돌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예를 들어 심플하게 삼성전자 살래 알테오젠 살래 그러면 최근까지는 알테오젠 사는 게 맞는 거였잖아요. 왜? 삼성전자는 이런저런 뭐 악재들도 많았지만 민감주가 빠지고 또 상대적으로 매력이 더 높은 거는 경기 방어주 역할로서 또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최근에 임상 데이터도 좋았고 라이센스 아웃도 굉장히 많이 했고 대규모 계약 공시도 계속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뭔가 경기에 대한 불안정 트럼프로 인해서 또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들 관세 리스크 여러 가지 뭐 생물보안법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칩스법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등 여러 가지가 막 트럼프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출하는 기업들이 막 되게 어려운 거야. 복잡한 거야.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데 제약바이오는 계속 라이센스 아웃해 계속 대규모로 돈 물어와 와 제약바이오가 이렇게나 돈을 많이 벌게 돼? 이렇게나 체질 개선이 돼? 이렇게나 기술이 좋았어? 하면서 뻥뻥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우리 HLB는 사실상 개별 이슈가 아직은 크게 부각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슈를 대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흐름이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팩트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상적인 루트잖아요. 그쵸? 근데 뭐 세력이 어쨌네 저쨌네 말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보는 다른 영상 중에서 자 거기다 그림 그리게 하는 사람들 세력들이요 여기 들어왔죠. 이거 찌라시다. 그래서 음봉으로 다 때리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빠진다고 했지. 잘 봐. 다음날 윗꼬리가 만들어졌거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횡보할 거다. 근데 오늘 올랐네? 이거 왜 무슨 말 할 거야? 뭐라고 할 거야? 내일 또 갈 수도 있어요. 모레도 오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HLB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인 매력이 좀 더 높아요. 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슈가 뜬 게 그동안의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블록버스터라는 건 여러분들 연매출이 1조 원 이상 나오는 엄청 큰 약품들을 말해요. 진짜 막 20조 30조 원씩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약물들이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이거를 유형을 바꿔야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혈관에다가 직접적으로 투여를 하는 거 우리 링거 맞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약물을 그런 식으로 투여를 했다면 이제 SC 제형이라 그래가지고 투여를 받는 이 루트를 바꾸는 겁니다. 피하지방에다 그냥 놓는 거예요. 우리 엉덩이에 주사 놓듯이 그냥 놓는 겁니다. 링거 맞듯이 주먹 꽉 쥐세요, 손에 힘 주세요 해가지고 혈관 없는 사람은 맞지도 못하고 또 혈관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맞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맞았던 약물을 엉덩이 주사 맞듯이 그냥 딱 맞고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해서 유형과 제형을 바꾸는 이 작업을 한번 거치면 특허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특허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그 약품을 계속 나만 단독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짝퉁이나 유사품들 이런 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권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거를 이렇게 제형을 바꿔줘야 되고 그 제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알테오젠의 기술이 필요한 거고 이 플랫폼이 어쨌든 임상 3상도 잘 통과를 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그 플랫폼 기술이 특허권에 문제가 있다. 니네 특허권에 침해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찌라시가 퍼지면서 갑자기 주가가 다 두드러 맞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다가 최대 주주였던 일부 누군가가 갑자기 뭐 대규모로 또 막 어마어마한 금액 뭐 100억 이상의 매수를 하면서 또 주가가 끄집어 올려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모르겠어요. 특허에 문제가 있다. 소송으로 진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한참 많이 올라오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시장 내에 자금이 굉장히 씨가 말라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툭 빠진다고 해서 이쪽으로 저가 매수가 막 의미 있는 수급들이 막 빠바박 들어오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삼성전자도 그랬고. 그러니까 계속 일방적으로 매수가 없는 상황에서 너덜너덜해진 우리나라 국내 증시 이 상태에서 큰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주체들이 파생이나 뭐 코스닥 150 같은 선물 같은 것들 아니면 주식 옵션 같은 것들 이런 데다가 풋배팅을 해놓는 거야. 숏에 밑으로다가 빠진다에다가 배팅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찌라시 하나 툭 던져놓고서 두드러 패기 시작하면은 얘가 빠지죠. 얘 빠지면 지수 밀리죠. 지수 밀리면 주식 선물 같이 빠지죠. 쉽게 말씀드리면 알테오젠이 20% 빠져가지고 숏으로 수익을 냈다? 그러면 걔네는 선물이나 이런 데서 그 몇 배, 4배, 5배까지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이렇게 털어먹으면 오늘 하루 이런 식으로 봉을 하나 딱 만들어서 크게 급락을 했다?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1.1%로 끝났네, 다행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헤쳐먹을 건 다 헤쳐먹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주체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세력이라는 주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주체일 수도 있는데 그들의 설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HLB 같은 종목에다가 지금 뭐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세력들은 이미 FDA 승인이 안 날 것을 알고 있다. FDA는 불발될 건데 그 불발될 거를 이미 세력들이 알고 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세력이 FDA를 어떻게 알고 있냐고. 세력이 뭐 얼마나 힘이 세길래 FDA 세력이야? FDA가 지금 HLB 가지고 장난쳐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자꾸 짓거리면서 영상을 찍고 조회수 빨아먹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진짜 자꾸 조회수도 늘려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독을 취소하라는 거예요. 그런 채널들은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이놈 새끼 또 뭔 소리 하나 보자고 해서 자꾸 보지 말라고. 그 조회수 수익 빨아먹는 거 아니야. 하지 말라니까요. 아예 보지 말라고요. 그런 데는. 아시겠죠?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께 팩트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고 있어요. 물론 저의 브리핑이 저도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그동안에 투자를 오랜 시간 동안 해오면서 저의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누군가하고는 저하고의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거고 주관적인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을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근데 지금은 솔직히 HLB만큼 투자하기 쉬운 종목이 어디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안 됐고 뭐가 됐고 얘는 통과했고 얘는 기다리면 되고 언제까지 임상 발표한다고 했고 조금 더 일찍 되면은 얘가 일정 나오면 선반영해서 오를 거고 아니 이렇게 뻔한데. 근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중간중간에 또 그런 찌라시성 이슈들이 HLB 같은 종목에게도 언제든지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결코 만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HLB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 또 4위가 됐는데 시총 4위의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메이저 주체들이 장난질을 하면서 뭔가를 크게 흔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이런 종목들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찌라시에 민감한 상황,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완전 수급적으로도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만 훅 불어버리면 우르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부터 저렇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냥 만만한 종목이 이제 없는 거지. 아니 300조짜리를 저렇게 흔들어 버리는데 이거 뭐 10조도 안 되는 종목들 우습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알테오젠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찌라시에 당하지 않고 나는 그대로 국권이 잘 부유했다 그러면 사실 마이너스 20% 이거 뭐 털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더 사고 말고를 떠나서 결과론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HLB도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HLB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 길에 있어서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스크래치나 데미지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제가 홀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슈가 나오면 우리 막 그런 거 있죠.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무섭게 여기 뭐 무슨 지부 검찰인데요 어쩌고 하면서 뭐 누구누구 시주하면 괜히 보이스피싱 거 알면서도 그 전화 받으면 약간 쫄리잖아요. 심장 쫄깃해요. 저도 그 전화를 받아봤는데 보이스피싱인 걸 알면서도 내가 막상 그 전화를 받으니까 움찔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래서 조금 멘탈 약하신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아서 물어보고 사실 확인하다가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한편으로는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HLB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 조 단위로도 터지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비모 통과했을 때만 하더라도 6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 종목도 변동성이 은근히 큰 놈이기 때문에 그 메이저 주체들이 뭔가 한탕 해먹으려면 롱하고 숏을 반복하면서 해먹으려면 충분히 해먹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러한 찌라시와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HLB도 지금 FDA 결과 발표를 앞두고서 굉장히 민감한 상태잖아. 예민한 상태잖아. 얼마나 갈구기 좋아. 그러니까는 이때 한번 툭 찔러버리면은 주가가 빠바방 움직여버리니까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셔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FDA 결과 그 과정, 절차 중에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만 첫 번째로 보시고, 두 번째는 공식 입장인지 아닌지만 요것만 체크하셔라. 만약에 HLB가 중간에 무슨 변수가 생겨서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럼 저는 바로 회사로 전화 때립니다. 물론 저보다 더 먼저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바로 전화 때리고, 그동안에 저한테 이렇게 네이버 설문을 통해서 HLB 주주임을 알려주신 분들께는요, 제가 싹 다 내용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빠르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보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알테오젠도 아차 하는 순간에 다작살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특정 주체들이 만만하게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긁어댄다. 자,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기업도 이렇게 가지고 노는데,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HLB는 알테오젠보다도 시가총액이 절반밖에 안 돼요. 만약에 갖고 놀라 그러면 더 쉽게 갖고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상한 대응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이, 다시 사면 되지 뭐. 여러분들 평단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뭐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흔들릴 일이 없는데요. 매수보다 더 신중해야 되는 건 사실 매도입니다. 한번 매도하면 내 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저 김 대표를 믿고 HLB 주주님들은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이나 본문 글에 네이버 링크를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거기에 설문을 한 번씩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HLB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혹시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내용을 빨리 전달하고 팩트만 확인해서 이거 아니랍니다 하고서 딱 문자 발송해드릴 거고요. 혹은 뭐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뭔가 주가가 자연스럽게 조정만 나타나고 특이사항이 없네, 이런 거는 추가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혹시 희망하셨던 분들은 이런 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HLB가 내용을 타고서 동반해서 급등을 한다,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 급등하니까 빨리 막 변동성 크니까 팔아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팔면 안 됩니다 라고 또 여러분들께 마인드 컨트롤과 더불어서 정확한 정보, 사실 그대로만을 제가 딱딱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HLB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저만큼 여러분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뭐 다른 정보를 참고할 게 없나 하고 둘러보는데 진짜 제대로 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저만큼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선의 본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늘 합니다. 오늘도 해요. 이 영상 찍기 전에 또 앉아서 또 그 생각했어. 진짜 개소리들 많이 한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소설들을 쓰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HLB는 지금 데이터가 사실 좋잖아요. 뭐 결과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발 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그때 가서 감안하고 감수하고 해야 될 일인 거고, FDA 승인이 무조건 100% 난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인간들 영상은 다 구독 취소하시고요. 우리는 그냥 그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결과를 대기하는 과정이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보고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뭐 부티크 작전 세력들이 있긴 있지만 그들이 설계를 하더라도 FDA를 가지고 장난치진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는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자, 아무튼 김 대표가 진지하게 도움 드릴 거니까 제 가족이 되어주시죠. 이거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상 상황에 여러분들께 딱딱 빠르게 팩트를 발송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때 가서 뭐 어떡할까요, 어쩌고 이런 거 늦어요. 다 늦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HLB 정보는 제가 확실하게 한번 해드릴 거고, 대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시청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구독 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청껏 떠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 한 번씩 누르시고, 영상 고정 댓글에 요 링크 하나 제가 걸어 놓을 테니까 이렇게 네이버 설문 들어오거든요. 오셔가지고 설문 간단하게 참여해 주시면 제가 HLB 특이사항이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HLB에 대한 특이사항을 정리 요약해서 딱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정말 고마워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너덜너덜해진 국내 시장 조심하시고요. 변동성 조심하시고 여기저기 휘둘리지 마시고요. 딱 뚝심 있는 투자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